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확한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고요. 이제 이 화면이 너무나도 익숙할 겁니다. 선생님이 어떤 단어에 강조 표시를 할지도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니까 패스하지 말고 알아도 한 번 더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공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이 화면에서 선생님이, 아이고 빔이 흔들렸어요. 자, 이 화면에서 선생님이 강조할 부분 세 단어 있었죠. 첫 번째, 정확하게. 두 번째, 발음하고. 세 번째, 표기하는 겁니다. 빠르게 복습할게요. 우리 국어에는 발음과 표기에 관한 규칙이 있다. 이때 발음에 관한 규칙을 뭐라고 하고? 표준 발음법. 표기에 관한 규칙을 뭐라고 한다? 한글 맞춤법이라고 한다. 각 1항의 내용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항목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중모음 의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교과서에 나온 만화와 그 문제가 뭐였냐면, 자, 옆에다 써볼게요. 문이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 라는 문제 있었죠? 여러분, 문의입니까? 문이입니까? 그렇죠. 올바른 표준 발음은 뭐? 문이. 그럼 왜 의가 아니라 이로 발음하죠? 자, 이중모음 의와 같은 경우는 앞에 자음이 올 때는 뭐로 발음한다? 이로 발음한다. 그래서 표준 발음은 문이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두 번째 학습했던 내용은 요 단어에 관한 거였습니다. 자, 이 단어 올바르게 한번 표준 발음으로 발음해보면 짧다일까요? 짧다일까요? 짧다. 발음만 해도 이상하죠? 올바른 표준 발음 짧다였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 수업에서 강조했던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7개의 자음, 받침에 발음될 수 있는 자음 7개다. 그리고 선생님이 묶어서 문장을 만들었었죠? 기억나시나요? 가느다란 물방울, 가느다란 물방울. 손가락이 안 펴지네요. 그래서 국어에서는 표기가 아니고 발음할 때입니다. 발음할 때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은 몇 개밖에 없다? 7개. 그 7개가 뭐였다? 가느다란 물방울 7개였다. 그럼 이 7개 이외의 자음이 받침에 쓰였을 때는 그 7개 중에 하나로 바뀐 다음에 발음된다. 기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너무 어렵게 설명했었는데요. 각각의 항목을 외우지 말라 그랬죠. 교과서에 있었던 예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발음 나는 거지 역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112쪽에 그 책 모양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크게 칠판에 띄웠는데 선생님이 강조할 부분을 노란색 밑줄을 쳐놨죠. 우리는 지금 표준 발음에 대해서 하고 있었고요. 자, 위에 보시면 흑은의 발음은 흙은일까? 흑은일까? 선생님이 방금 문제를 바르게 읽었을까? 틀리게 읽었을까?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라마 보다 보면 뭐 그런 부분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흙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을지 흙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을지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확한 발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다 읽지는 않을게요. 자, 아기돼지 삼형제가 지금 피크닉을 간 모양입니다. 핵심 단어만 보겠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 발음할 수 있어야겠죠? 요거 발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창밖을, 창밖을, 창밖을. 자, 표기로 정리해보면 올바른 표준 발음은 어떻게 쓴다? 창밖을, 창밖을. 자연스럽게 발음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계속 발음하다 보면 이거 맞나?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선생님도 그래요. 그 다음 부분입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는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얘 발음 너무 쉽죠? 어떻게 한다?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옷을. 자, 위에 창밖을, 두 번째 옷을, 세 번째 단어입니다. 자, 들판에는 우리 이거 정확한 발음과 표기 학습할 때 예로 선생님이 참 많이 들었죠? 꽃이 활짝 피어 있다. 꽃이 발음하는 겁니다. 꽃이 활짝 피어 있다. 발음 어떻게 되죠? 꽃이. 근데 여기서 앞에서 했던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자, 원래 표준 발음의 기본 제1항은요, 표준어를 실제 발음대로 적는 겁니다. 그렇지만 꽃이라고 적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다?
플라워인지 이 뾰족한 꽃이인지 의미 파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어떤 내용을 정했냐면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단어를 정리해보면 창밖을, 옷을, 꽃이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핵심 부분이 지금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게 되나요? 흙은, 흙은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받침에요. 흙이라는 단어, 어제 우리 문제 풀었던 거 저번 시간에 문제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받침에 대해서 학습할 때 자, 얘 발음 어떻게 한다? 리을 기억이니까 대표음 뭘로 바뀐다?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서 흙. 그럼 선생님 흙은 아닌가요? 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뒤에 오는 이 조사, 이 조사 은에 여기다 써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자음인가요? 처음에 오는 이거 이응 아니라 그랬죠? 자, 처음에 오는 이응은 이응이 아니고 숫자 빵, 수학으로 치면 비어있는 공집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얘는 빈자리예요. 그럼 느낌상 받침이 겹받침 두 개가 왔잖아요. 한 자리 비어있잖아요. 그럼 느낌상 하나가 쑥 넘어가면 편하겠죠? 그렇게 단순한 이치로 생각해보면 얘 발음 어떻게 되냐면요. 흙은, 흙은. 자, 겹받침 리을 기억 뒤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아이가 쏙 넘어가는 겁니다. 흙은. 흙은 이렇게 발음해야 맞아요. 그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가 아니고 내 눈에 흙이라고 발음해야 맞는 거겠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막내는 이 단어는요 고등학교 때도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막내는 겉옷을 벗고 자연스럽게 발음해 보세요. 겉옷을 벗고 겉옷을, 겉옷을. 이상하게 느껴져도 그냥 여러분들 발음이 맞다고 생각하고 적어보는 겁니다. 겉옷을, 겉옷을. 여러분들 발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12쪽 하단의 내용은요, 지금 여기 살펴봤던 총 5가지 단어들의 표준 발음을 적는 거였고요. 이 발음들을 통해서 원리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표준 발음이 왜 올바른 발음인지를 지금부터 구체적인 원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한숨이 나오는 줄글이 나오고 있죠. 겁먹지 말고 우리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가지고 공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국어 잘하려면 얘를 공부해야 됩니다. 국어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반에도 수학은 정말 잘하는데 국어를 마음을 접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 친구는 자기 얘기하는지 아마 알 건데요. 정말 국어는 얘들아 포기하지 마세요. 국어는 기본입니다.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은 수학이 참 안 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3, 40점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국어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조금만 집중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보고 원리를 볼게요. 나지, 깎아, 덮이다. 규칙을 찾아보세요. 지금 이 세 가지 예의 공통점을 찾으면 됩니다. 위에 거 보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한낮 할 때 지금 낮이잖아요. 자, 낮이, 깎아, 덮이다. 공통점 보이시나요? 받침을 한번 보세요. 지읒, 쌍기역, 피읍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들의 공통점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죠? 선생님이 써볼까요? 이, 깎아 할 때 아, 덮이다 할 때 이. 자, 이 친구들의 공통점 뭔가요? 그렇죠. 모음입니다. 자, 모음의 앞에 오는 얘는 이응이 아니라 그랬죠? 얘는 무엇이다? 숫자 빵, 빈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지워졌네요. 그러면 느낌상, 자, 받침이 있다. 근데 이 받침이 뒤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간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나지의 발음은 지읒이 그대로 빈자리 넘어가서 나지. 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비어있네? 그러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덮이다, 피읍 뒤에 우리 이라는 모음이 왔죠? 그럼 이 빈자리니까 피읍이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제 역으로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홑받침이나, 겁먹지 마세요. 얘를 보세요. 아, 얘가 홑받침이겠네요. 혼자 있잖아요. 쌍받침이, 그럼 쌍받침은 뭘까요? 미안합니다.
쌍받침은 이렇게 된소리로 된 애들이겠네요. 그럼 얘는 지금 홑받침이고요. 얘 지금 쌍받침이네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쌍받침이 무엇인지 골라라 이런 거 안 냅니다. 자,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 조사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어미 어렵고요. 전미사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 내용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표준 발음을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보충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다음에 깎아 할 때 아, 덮이다 할 때 이다. 얘네들은 실질적인 뜻이 있나요? 실질적인 뜻이 뭐냐면요. 낮이 할 때 낮. 지금이 낮이잖아요. 우리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이 낮이 중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은 낮. 이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입니다. 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깎다, 깎아. 얘는 조사가 아니라 어미고요. 이런 게 바로 전미사인데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으면서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뒷자리가 비어있을 경우에는 그 앞에 받침이 그대로 넘어온다. 끝입니다. 어려운 거 없겠죠? 다시 정리. 받침이 있다. 뒤에는 의미가 없이 붙어있는 모음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받침이 어떻게 된다? 넘어간다. 끝입니다.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응용해 볼까요?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얘 이름 뭐였죠? 얘 이름 피읍. 피읍 발음 기억나죠? 받침? 여기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얘 발음할 때 피읍일까요? 피읍피라고 해야 될까요? 피읍피라고 해야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많이 나오는 얘들로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부엌이 작아. 부엌이. 선생님 발음 지금 올바른가요? 아니죠. 자, 뒤에 보면 지금 의미가 없는 모음이 왔고요. 뒤에 받침, 지금 홑받침이 왔죠. 이 받침은 빈자리로 넘어가니까 얘 발음하면 어떻게 된다? 키. 그렇죠. 이게 표준 발음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 시험에 충분히 낼 수 있겠죠?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뒤에 의미가 없는 모음이 붙는다. 그럼 앞에 있는 받침이 뒤로 넘어간다. 끝! 다음 내용 살펴볼까요? 표준 발음법 제14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개의 표준 발음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겁먹지 마세요. 자, 얘 먼저 보지 말고 우리 뭘 보자? 얘를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얘를 보세요. 자, 다글이 아니고요. 달글. 지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얘, 앉아. 얘, 넓이. 얘, 값을. 자, 규칙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아, 지금 예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받침이 전부 무슨 받침이에요? 겹받침. 두 개의 자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겹받침이죠. 우리 앞에서는 혼자 있는 홑받침이나 쌍기역 또는 받침으로 올 수 있는 뭐 쌍시옷 이런 지금 겹받침에 홑받침이나 그 다음에 쌍받침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부분은 겹받침입니다. 자, 겹받침이 왔을 경우에 공통점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겹받침 뒤에 아까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미 없는 아이가 왔을 때 자음 중에, 받침 중에 하나가 뒤로 넘어간다. 그럼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게 넘어가는 게 편할까요? 뒤에 있는 게 넘어가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뒤에 있는 것이 뒤로 쏙 넘어가면 편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우리 한번 문장을 볼게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과 만났을 때, 선생님이 지금 생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설명을. 자, 뒤에 것만을, 이 겹받침 중에서 뒤에 것만을 뒤로 넘겨서 발음한다. 끝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이 경우에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요 경우입니다. 자,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원칙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값을. 여러분 이거 발음해 보세요. 값을. 너무 힘들죠? 자, 이럴 경우에 이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된소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올바른 발음 어떻게 된다? 값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하는 발음이 올바른 발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학습 내용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죠. 자, 겹받침이 왔다.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다. 근데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겹받침 중에 뒤에 있는 게 뒤로 쏙 넘어간다. 끝. 선생님이 쉽게 정리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나요?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요거 발음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겹받침이 왔다. 근데 뒤에 의미가 없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네요. 이 경우에는 하나가 넘어간다. 앞에 뒤에 중에 뭐가 넘어간다? 뒤에 거. 그럼 발음 어떻게 된다? 닭이. 그럼 닭이 운다가 아니라 뭐? 달기 운다가 맞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앞에서는요, 헛받침이나 그 다음에 쌍받침이었고요. 이번엔 겹받침이었습니다. 이런 거 다 기억 안 나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받침이 올 경우에 뒤에 의미 없는 모음이 붙을 때 그 받침이 넘어간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는요, 받침 뒤에 의미가 없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에 넘어간다를 배웠죠. 그럼 이번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지만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에 의미가 있을 경우입니다. 잘 봐야겠죠? 중요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해볼까요?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예문으로 나와 있는 것은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죠. 어떻게? 밭, 아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죠. 지금 띄어쓰기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얘도 단어, 얘도 단어란 뜻입니다. 자, 밭, 의미 있나요? 그렇죠. 논밭 할 때 의미 있어요. 아래, 아래, 의미 있나요? 그렇죠. 위, 아래 할 때 그 아래죠. 얘도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뒤에 오는 말, 얘 받침이 지금 있고요. 뒤에 오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했죠. 그렇지만 앞에서와 차이점은 뭐? 얘는 의미가 있어요. 차이점 구분되나요? 자, 뒤에 모음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오 이거 선생님도 못 외운다고 했어요.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지만 이번에 뭐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는 그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밭아래. 이상하죠? 밭아래라고 발음하지 않잖아요. 원칙 설명합니다. 자, 지금처럼 자, 뒤에 모음이 왔어요. 그렇지만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에 의미가 있죠? 우리 그것을 지금 실질 형태소라고 표현한 겁니다. 형태소가 뭔지 다시 설명하면 너무 수업이 길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은 지금 수업 내용만 설명하고요. 나중에 보충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가 있는 말, 모음으로 시작되지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가지 않고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넘어간다. 우리 티읕의 대표음 뭐죠? 티읕 대표음 뭐? 그렇죠. 디귿이죠? 그럼 얘는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밭아래가 아니라 발음이 뭐가 될까요? 밭아래, 밭아래. 그렇죠. 보이죠? 이제 원리를 알면 발음이 보일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모의고사 볼 때 단골 예문이 뭐냐면 얘입니다. 헛웃음. 자, 얘 분석해볼까요? 헛웃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편집하면서 수업이 50분이 넘었을 때 헛웃음이 났어요. 그 헛웃음인데요. 얘 분석하면 어떻게 되죠? 헛이라는 부분 첫 번째, 그 다음 웃음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보이나요? 자, 그런데 웃음은 또 쪼갤 수 있죠. 웃다에 플러스 음이 붙어서 웃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리를 해보면 헛웃음은요. 헛 플러스 웃다 플러스 음이 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이 중에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얘부터 볼게요. 우리 실질적인 의미 없죠? 웃음할 때 실질적인 의미는 어디 들어있냐면 웃에 들어있습니다. 스마일의 의미는. 그럼 여러분 적용하세요. 자, 모음이 왔는데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럼 뒤에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대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지금 뒷부분을 보면 스미 됐다라는 건 이해되죠? 얘가 그대로 넘어왔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헛 플러스 웃단데요. 자,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얘 모음이에요.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근데 웃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스마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얘는 모음이지만 그대로 넘어갈 수 없고 의미가 있는 모음이 왔을 때는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바뀐 다음에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시옷의 대표음은 뭐였죠?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납, 빛,
발음 어떻게 되죠? 디귿 받침이었죠? 시옷의 대표음도 디귿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디귿으로 바뀌고 넘어가고 얘는 그대로 넘어가서 최종 발음 어떻게 된다? 허수숨이 아니고요. 허두숨이 된다. 이 친구, 이 예문은요, 잘 기억해 두세요.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꽃 위 예 해볼게요. 우리 배웠던 대로라면 꽃위라고 해야 되는데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위라는 것은 모음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위, 의미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대로 가지 못하고 얘가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바뀐다. 그럼 치읓의 대표는 뭘까요? 꽃. 얘 대표음 디귿이죠.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넘어가니까 꼬디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모음으로 시작됐지만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에 의미가 있을 때에는 받침이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뭘로 바뀌어서 넘어간다?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넘어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붙임이 붙어 있습니다. 붙임 참 싫죠? 자, 겹받침의 경우에는 이제 겹받침 뭔지 알죠? 서로 다른 자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받침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닭 또는 갑 요것처럼요. 자,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서 발음한다. 외우지 마시고요. 예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값어치 있는 물건이야 할 때, 자, 값어치 얘도 두 개로 쪼개지죠? 값 하나, 어치 하나.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겹받침입니다. 겹받침의 경우에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그 중에 하나가 뒤로 넘어간다. 그쵸? 내용은 그겁니다.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겹받침 중에 하나만을 옮겨서 발음한다. 그래서 얘 발음 어떻게 된다? 하나가 뒤로 넘어가서 값어치 이렇게 된다. 자, 지금까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인데요.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받침이 있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온다. 근데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에 의미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올라간다. 겹받침일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뒤로 옮겨간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푸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넘어져서 밑줄 쳐 있는 단어 보이죠? 무릎 플러스 입니다. 얘 발음 어떻게 할까요? 무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왔는데요. 이 조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음은 앞에가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받침이 어떻게 된다? 비어있는 자리로 쏙 넘어간다. 그럼 받침은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가 아니고요. 그대로 받침이 넘어가니까 무릎이. 나 무릎이 까졌어.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무릎이라고 하죠? 잘못된 발음입니다. 무릎이. 자, 넷에 넷을 더하면 얘 발음 어떻게 할까요? 여덟이 달까요? 여덟비 달까요? 여러분들 이제 배운 거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겹받침이 왔죠? 그쵸? 받침이 왔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모음이 왔, 조사거든요. 이단은 하나의 조사인데요. 자, 조사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비어있는 자리 있죠? 자, 그러면 겹받침의 경우에 뒤에 게 하나가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 발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읍이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발음 어떻게 된다? 여덟비다. 이상하죠? 여덟이다가 아니고요. 여덟비다. 뒤에 게 넘어가니까요. 다음입니다. 엄마가 칡을 올까요? 칡을 올까요? 배운 거 적용하세요. 자, 칡이라고 하는 겹받침 맞고요. 으로라고 하는 모음이 왔는데 얘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했습니다. 뒤에 비어있네요. 그런 겹받침 중에 뒤에 것이 뒤로 살며시 넘어가면 어떻게 발음될까요? 칡으로. 엄마가 칡으로 즙을 만드셨다. 칡으로. 발음 헷갈리죠? 선생님이 시험에 오답 어떻게 낼까요? 칡으로 이렇게 내겠죠. 냅니다. 이런 문제들, 교과서 문제들을요. 다음 4번 잘 봅시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빠가 부엌에 설까요? 부엌에 설까요? 자, 이 친구 분석하면요. 부엌에다가 에서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네요.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조사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빈자리로 넘어간다. 그럼 부엌에서가 아니고 얘 발음 어떻게 됩니까? 부엌에서.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5번 별표 치고 싶어요. 선생님 별표 쳐볼게요.
자, 이번에는 발음, 여러분들 원래 이 발음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설은 이런 사람 없죠? 우덜은. 근데 그 원리를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자, 우덜은은 쪼개면 어떻게 나눠지죠? 웃 플러스 어른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웃 플러스 어른. 자, 받침이 왔고요. 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왔지요. 근데 어른에는 뜻이 있나요, 없나요? 어른, 뜻 있지요. 자, 뜻이 있을 경우엔 얘가 그대로 갈 수 없다. 뜻이 있는 모음으로 갈 때에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바뀐 후에 넘어간다. 그럼 시옷의 대표음 뭐였죠? 디귿이었죠? 그럼 얘는 디귿으로 바뀐 후에 넘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우덜은. 이 비슷한 예로 우리 앞에서 뭘 살펴봤죠? 헛웃음을 살펴봤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문제를 자신 있게 풀 수 있다면 이번 학습 끝입니다. 자, 사실은 선생님이 준비한 PPT 화면은 지금 많이 남았는데요. 지난 시간을 교훈 삼아 적절히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받침 중에서도 히읗 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학습할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많은 내용 공부했었죠? 간단히 정리하면 받침을 발음할 때입니다. 발음이에요. 받침을 발음할 때에는 발음으로 올 수 있는 자음은 7개밖에 없었죠. 그 7개가 뭐였냐면 가느다란 물방울이었고요. 그 가느다란 물방울 이외의 자음이 받침으로 올 때에는 그 자음 7개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뭐였냐면, 자, 받침이 있는 말 뒤에 의미가 없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는 그 받침이 그대로 넘어간다. 겹받침일 경우에는 뒤에 것이 넘어간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문제는 자, 받침이 있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에는 받침이 그대로 넘어갈 수 없고 뭘로 바뀌어서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바뀐 후에 넘어간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읗 받침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학습할 거고요. 자,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화면 돌리시면 안 됩니다. 영상 끄시면 안 돼요. 인생 공부도 같이 해야겠죠? 오늘의 한 문장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탈무드의 한 구절인데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남에게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뿌릴 때 자신에게도 향기가 묻어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누구를 기쁘게 해주는, 덩달아 여러분들도 기뻐지는 하루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담임 선생님을 기쁘게 해주실 수도 있죠. 자,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넓은 따뜻한 사람들로 자라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공부한 친구도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도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